2009년 1회입니다. 1번 금속결정에서 공간격자를 이루는 최소 단위격자. 이때 이제 단위격자의 3개 모서리. 그건 이제 격자 상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격자를 이룰 때 이렇게 있으면 이때 이쪽에 A축, 뭐 X축,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Z축이 이루는데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요 한 변의 길이, 요걸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를 격자상수 A 그렇게 표현하죠. 격자상수. 그래서 전 3번. 그 다음에 이 열간 가공에서 마무리 온도. 열간 가공에서 마무리 온도라는 얘기는 가공을 끝내는 온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고온 가공을 끝내는 온도. 그 다음에 3번. 양백 같은 경우는 니켈하고 구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니켈 구리 아연이니까 요 주석이 아니겠네요. 요것이. 요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통 주철보다 실리콘 함유량을 적게 하고 적당한 양의 망간을 첨가한 웅탕에 금형 또는 칠메탈이 붙어있는 모래형에다 주입해서 필요한 부분만 급냉시킨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칠드 주철이라고 하죠. 필요한 부분만 급냉된다. 그러면 7이 걸렸다고 합니다. 7이 걸린다. 7이 걸린다 그러거든요. 7이 걸린다. 그러면 즉, 칠드 주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칠드 주철하면은, 저기가 하는 겁니다. 또는 뭐,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냉경 주철, 그렇게 표현해요. 냉경 주철. 이게 이제 칠드 주철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5. 소성변형이 일어나면 금속이 경화하는 현상을 소성변형 가공에 의해서 이제 소성변형이 일어난다. 가공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공경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6번 탈산도에 따라 제조되는 관계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 그게 이제 림드강, 킬드강, 세미킬드강, 그 다음에 캡드강이 있고, 평로강은 이거는 탈산도가 아니라 제조 방법에 따라서입니다. 킬드강은 완전 탈산한 거, 림드강은 탈산하지 않은 거, 세미킬드강은 림드강과 킬드강의 중간, 캡드강은 세미킬드강과 림드강의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7번 형상기억 효과를 나타내는 합금면 나타내는 거. 형상기억 합금하면은 마텐자이트 변태. 이거 기억해 두세요. 형상기억 합금. 근데 마텐자이트를 일으킨다고 해서 모두 형상기억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형상기억 합금은 마텐자이트 변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재료의 외력을 가했다가 힘을 제거하면 전혀 변형되지 않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탄성이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건 탄성. 돌아오지 않는 거는 저는 소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성은 잘 깨지는 성질, 연성은 연한 성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알루미늄 실리콘 합금의 계량 처리. 알루미늄 실리콘 합금 같은 경우는 나트륨을 집어넣어서 계량 처리하는 거죠. 약 0.01% 정도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 온도는 보통 한 800도 조금 아래에서 그러면 1번이 되겠네요.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금속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열과 전기 부도체이다. 틀렸지요. 전도체지요. 금속 고유의 광택을 갖는다. 예. 이거는 맞네요. 2번이 맞네요. 이온화하면 음이온이 된다. 뭐 소성변형이기 때문에 가공하기 쉽다. 맞고. 이거는 전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성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성변이 있지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산화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금속은 산화가 가장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는 산소와의 친화력이 아주 큰 거거든요. 산소와의 친화력이 가장 큰 건 보통 알루미늄이에요. 그 다음에 FE, 뭐 구리, 니켈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 다음에 12번 물과 얼음의 평형 상태에서 자유도는 얼마인가? 자, 자유도 같은 경우 물과 얼음이니까요. 자, 일단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성분은 하나입니다. 성분은 하나. 물은
성분은 하나. 그러면 자유도는 성분수 1, 그 다음에 2 빼기, 그 다음에 상해수가 2개죠. 상해수가 2개입니다. 2개. 물과 얼음이니까요. 물과 얼음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전 이렇게 재서 1이 되겠네요. 1입니다. 여기에 설명이 약간 틀렸습니다. 성분수는 1. 그 다음에 성분수는 1, 상해수도 2입니다. 2. 이렇게 고치세요. 그래서 성분이니까 물이죠. 물은 H2O 하나예요. 그래서 성분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상이라는 얘기는 좀 이런 거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 그러면 물과 얼음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2개입니다. 물과 얼음 2개. 여기가 숫자가 좀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는 1로 고치고 요거는 2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구리를 환원성 분위기에서 가열하면 연성이나 전성이 감소하는 현상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자, 이제 취성인데 이제 수소 분위기거든요. 수소 분위기에서 환원성 분위기에서 이제 환원성 분위기는 대부분 CO나 뭐 수소 같은 분위기거든요. 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면 수소 분위기가 됐죠. 그래서 수소 취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니켈 크롬 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니켈 크롬 강은 강인하나 점성과 당근질성이 나쁘다. 뭐 아닙니다. 당근질성 좋습니다. 그 다음에 봉, 핀, 선재, 판재, 볼트, 너트 등의 논리 사용된다.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뜨인 치성을 행성하기 위해서 몰입된 리튬 바라듐 첨가한다. 생성이 아니라 방지죠. 방지.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크롬은 페라이트를 강화하고 니켈은 탄화물을 석출하여 반대가 됐습니다. 여기가 니켈이고 여기가 크롬이래요. 석출하여 조직을 치밀하게 한다. 그래서 답은 전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번. 내부의 강인성과 표면의 높은 경도를 가지는 성질이 필요할 때는 표면을 경화시켜야 한다. 이런 용도로 만들어지는 강은 표면 경화니까 표면 경화용 강이 되겠죠. 표면 경화용 강. 그 다음 16번. 핸들이나 바퀴, 암, 리브, 레일, 축 등의 절단면을 90도 회전시키는 것. 90도 회전이니까 회전 단면도가 되겠네요. 회전 단면도. 그 다음에 17번. 제도 도면의 치수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치수선은 부품의 모양을 나타내 외형선과 평행하게 그거 표시한다. 이건 뭐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길이, 높이, 치수 표시에 되도록 표시는 길이, 높이, 치수의 표시 위치는 되도록 정면도에 표시한다. 맞습니다. 정면도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치수는 계산하여 구할 수 있는 치수는 기입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그래도 구해야 됩니다. 이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입은 해야 돼요. 지시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굵은 실선은 아니고 가는 실선입니다. 가는 실선. 그 다음에 4번. 대상물의 기능, 제작, 조립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 생각된 치수를 명령을 기입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번이 굵은 실선이 아니라 가는 실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여 구할 수 있는 치수는 기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치수는 제대로 계산하여 구할 필요가 없이 기입하는 겁니다. 계산 안 하고도 바로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18번. 다음 표면 기입에서 기호 L이 뜻한 거. L은 선반 가공의 약자네요. 그래서 L이 되겠습니다. 선반 가공.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연삭은 그라인딩이니까 G, 밀링은 밀링이라는 M, 그 다음에 줄 같은 경우는 FF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담과 같은 물체의 테이퍼. 테이퍼라는 얘기는 경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요 전체 길이를, 요거와 전체 길이를 이쪽과 이쪽의 차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50 빼기 25에서, 그래서 50 빼기 25에서 100으로 나눠줘야죠. 그러면 이제 4분의 1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단면도형에서 물체의 면이 단면임을 나타낼 때 하는 거. 단면임을 나타내는 거 해칭선이죠. 해칭선이라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단면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해칭선이죠. 그러면 1번이 뭐죠? 해칭선. 그 다음에 21번. 그림의 물체를 삼각곱으로 토상할 때 평면도는, 자, 정면도는 앞쪽서 보이는 건 요거고, 그러면 정면도만 한번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보면, 요런 면이 앞쪽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정면도는,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지금 정면도가 없네요. 그 다음에, 평면도니까 위에서 본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보면은 요런 면이 보이겠죠. 요런 면, 그 다음에 요런 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요 면이 보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뒤로 보이고, 여기도 이 면이 보이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겠네요. 가운데가 두 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꺾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러면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호문 안 보이는 거니까 점선위로 표현되는 거죠. 점선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점선위로. 그러면 이제 몇 번이면, 그러면 2번이 기준, 2번에, 예, 2번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것처럼 이렇게 똑같아져, 2번. 그 다음에 22번, 도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 겹치게 될 경우 우선순위로 바르게 나타나는 거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외형선은 무조건 1번입니다. 외형선, 그 다음에 뭐 수문선, 절단선은 그렇게 나가거든요. 외숨절 그렇게 나갑니다. 외숨절중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뭐 이런 거 요거 같은 2번입니다. 이 중심은 제수보죠. 여기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제수보죠. 그래서 외숨, 절중으로 나갑니다. 외숨, 절중. 그 다음에 23번. 체르기오 GC200. GC 하면 회주철을 말합니다. GC 회주철. 그리고 이제 200 뒤에 200 같은 경우는 인장 강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번. 제품의 구조, 원리, 기능, 취급 방법 등의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도면으로 참고자료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자료 도면이니까 뭐 설명하는 거니까요. 설명도가 되겠네요. 설명도. 주문도는 말 그대로 주문하고자 하는 거. 승인도는 어떤 거를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거. 견적은 이제 물건을 구입할 때 그럴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 다음 중 위치 공차를 나타내는 거. 자, 1번 같은 경우는 직각을 나타내는 거죠. 직각도 공차고. 요게 이제 위치도입니다. 어느 위치.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보통 어느 위치를 나타낼 때 십자로 표현하고 거기를 이렇게 점을 찍듯이 또는 점을 찍더니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게 위치도 공차 맞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칭입니다. 이쪽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평면도고요. 이게 대칭도, 얘는 평면도. 그 다음에 26번. 선의 굵기가 가는 실선과 굵은 실선은 굵기가 1대2입니다. 1대2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27번. 다음 정투상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삼각법은 물체를 삼각판 안에 놓고 투상하는 방법으로 투상면 물체의 순서로 놓는다. 삼각법이니까 이게 맞지요. 그 다음에 일각법은 물체를 일각안에 놓고 투상하는 방법으로 물체 투상면 맞지요. 그래서 삼각법은 투상면 물체고, 일각법은 물체 투상면,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전개도법에서는 평행선, 삼각형법, 방사선법 등에 대해 전개도법에 3가지가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 도면에서는 제1각법과 제3각법을 같이 사용하여 그려야 한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삼각법 하나만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혼용하지 않으면서 삼각법 하나만 이렇게 그린다고 이제 KS 규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28번. 정상적인 전기 아크로의 조업에서 산화 슬래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표준 성분은, 그러면 어쨌든 SiO2가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슬래그 성분하면은 SiO2하고 CaO는 기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SiO2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요거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9번.
다음 중 제관 반응 중 탈탄 속도, 탄소를 제거하는 거죠. 탈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온도가 높을수록 맞고요. 철광석 투입량이 많을수록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용재 유동성이 좋을수록 맞고, 염기성 강제보다 산성 강제의 유리 FEO가 많을수록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염기성입니다. 요거하고 요거 바뀌었어요. 염기성하고 산성하고 요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30번 산화제를 강력 중에 첨가 또는 취입하면 강력 중에서 가장 먼저 되는 거,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항상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그 다음에 31번 용광에 탈산제를 전혀 첨가하지 않거나 소량 첨가해서 주게하여 관계 내에 많은 기포가 함유되어 관계 두부의 수축관을 생성하지 않고 관계를 전부 쓸 수 있는 강종원. 자, 탈산제를 투입하지 않거나 아니면 약간만 투입한 거죠. 그러니까 약한 탈산이니까 림드강이 되겠죠. 림드강. 그 다음에 32번. 자, 가스 교반, 버블링이라 그러는 거죠. 처리의 목적이 아니고 용광 청정화 맞고, 용광의 성분 조정, 온도 상승은 없습니다. 온도 상승 기능은 이런 게 없죠. 온도 상승을 하지 않는다. 온도 균일화는 맞죠. 이건 맞는데 상승은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3번 연속 주조 설비에서 주조를 처음 시작할 때 주형 밑을 막는 거. 더미바라고 합니다. 더미바로 밑에를 막고 있고, 주형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밑에를 여기를 막아줘요. 그래야 쇳물이 여기다 부었을 때 밑으로 새질 않거든요. 그래서 막고 있는 상태에서 붙기 시작하면 이걸 쓱 잡아 빼는 거죠. 더미박을 하면 주조 초기 주형 하부를 막아서 용광이 응고하기 시작하면 주편을 핀치롤까지 인발하는 거. 그래서 주형 하부를 막아주고 핀치롤까지 인발하는 것이 바로 더미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4번 전로 조업의 공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다. 자, 원료를 장입하고 먼저 출연을 하는 거죠. 출연. 그러고 나서 이제 온도 측정하고 또는 이제 시료 채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출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강이 끝난 거라면 슬래그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3번이 되겠네요. 장입, 정년, 온도 측정, 그 다음에 출강, 슬래그 배제 또는 제거, 그 다음에 슬래그 코팅,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35번. 다음 중 용광의 점성을 상승시키는 것은, 점성을 상승시키는 건 용용점이 높은 금속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번이 그렇겠죠. 1번은 텅스텐의 녹는점이 3400도예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쇳물에 용용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점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36번 사고의 원인 중 불안정한 행동. 불안정한 행동이니까 내가 행동을 잘못한 걸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작업 환경하고 내 불안정한 행동과 관련이 없고, 생산 공간도 그렇죠. 위험한 장소 접근, 이거는 내가 접근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내거죠. 안전 방호 장치는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방호 장치를 안 해놓은 거기 때문에 불안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3번 같은 경우는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간다. 상태. 37번. 다음 중 재해 예방의 사원칙에 해당하는 것. 자, 결과 기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결과 기능이라는 건 없어요. 손실 우연, 원인 연계 또는 원인 계기, 그 다음에 예방 가능, 대책 선정,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손실 우연, 원인 계기를 원인 연계, 이거나 원인 연계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 가능, 대책 선정,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 용광 중에 생성된 핵이 성장하는 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확산에 의해서 핵들이 점점 모여갖고 성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화가 되면은 산화하는 거하고 핵이 생성된다는 얘기. 이거는 지금 응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핵을 얘기하고 있는데 산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상 속도의 차이는 충돌에 기인하는 응집성장, 용광 교반에 충돌에 기인하는 응집성장 맞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산화는
산화위에서는 이제 핵이 생성이, 이거는 성장이 아니라 생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생성. 그래서 지금 여기 핵 성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 핵 성장이라고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성장. 성장이라고 그래야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DH 탈가스법에서 일어나는 주요 반응이 아니라는 것은 탈규, 탈탄, 탈산, 탈수도. 탈규 반응은 일어나지 않죠. 왜 그러냐면 DH 탈가스이기 때문에 규소는 가스 성분이 아니죠. 그냥 SiO2로 해서 슬랙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년 반응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 앞에서 하는 요 탈가스법 앞에서 하는 정년 뭐 전기로나 전로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0번은 아크식 전기로의 작업 순서를 옳게 해놨대요. 전기로니까 처음에 장입을 하고 용해하고 그 다음에 산화를 먼저 하거든요. 산화환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입, 용해, 산화환원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1번 용광이나 용재가 노구 밖으로 비산하지 않고 노구 부근에 도넛형으로 쌓이는 거. 요거 보면 베렌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베렌. 그 다음에 42번 노외 정년 설비 중 RH법에서 산소, 수소, 질소가 돼서는 이런 것 등이 제거되는 장소가 아닌 것은 상승반에 치입된 가스 표면 맞고요. 진공유 내부에서 용광이 내부 중심부 내부에서는 가스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죠. 표면부에서 제거되는 거죠. 여기가 틀렸네요. 표면부입니다. 표면부에서. 그래서 용광이 표면부에서 제거되는 거죠.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43번 자, 제강에서 탈항하게 해서 CaC2 등 탄화칼슘인데요. 첨가하는 탈항법은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전 황하고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는 황과 S와 화합하는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탈항제 첨가법, 뭐 CaC2, CaO 또는 뭐 MnO 같은 것 등을 이런 걸 첨가해서 S를 제거하는 법입니다. 44번. 자, LD절로 주원료 장입 시 용선보다 고철을 먼저, 용선을 먼저 집어넣기 전에 고철을 먼저 집어넣거든요. 이거는 용선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쇳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고철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잘못하면 고철 부근에는 수분이 묻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구석인가는 몰라도 수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분이 들어가면서 잘못하면 증발하면서 급격한 증발로 인해서 폭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방지하려면 고철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러면 고철을 집어넣으면 이 전로 안에는 어느 정도 예열이 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고철을 집어넣는 동안 수분은 100도만 넘어가면 바로 증발되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고철 내 수분에 의한 폭발 방지 요객이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5번 진공 탈가스법의 처리 효과가 아닌 것은 비금속 개재물을 저감시킨다. HNO 등의 가스 성분을 증가시킨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감소.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유해 성분을 증가시켜 제가 안 나왔고 온도 및 성분을 균일한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46번 관계 내부가 외부보다 불순 성분원소 농도가 큰 것을 편석이라고 하여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편석을 줄이는 대책으로 틀린 것은 일방향구 시킨다. 일방향구 시키면은 한쪽으로 가서 제거됩니다. 가장 늦게 응고되는 쪽에 편석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2번 편석하기 쉬운 유해 성분의 함량을 적게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고압 분광에서는 관계의 중량을 최대한 많이 나가게 한다. 가급적이면 중량을 적게 하는 것이 좋지. 중량을 적게 하면은 대부분 위에 쪽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량을 최대한 많이 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편석 부분을 맨 위로 모이게 해서 분개 후 잘라낸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1기압에서 14.5도씨 물을 순수한 물을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이게 이제 1칼로리죠. 그래서 1칼로리. 우리가 알고 있는 칼로리가 2칼로리입니다. 그 다음에 48번 고주파 유도로에서 유도 저항 증가 때문에
증가에 따른 전류의 손실을 방조하고 전력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거. 자, 전력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니까는 자, 여기 보면은 노체 설비는 아니죠. 노체 설비는 말 그대로 노를 하는 거. 그다음에 노용 변압기. 이거는 전압의 크기를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상 콘덴서 이것이 이제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 게 이게 맞네요. 고주파 전원 장치는 고주파를 만들어주는 거죠.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49번 산소 전로법에서 LD 전로를 말하는 거죠. 조제제가 아닌 것은, 조제제 하면 슬래그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매용제 뭐 그런 것 등. 그러면 소결광은 글쎄요. 이거는 조제제는 아닙니다. 슬래그 형성하는 거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일반 매용제나 냉각제로는 쓸 수 있는데 조제제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석회석, 생석회, 연화설 맞아요. 연화설은 이건 벽돌 부스러기를 말하거든요. 그럼 연화설의 주성분은 뭐 SiO2 또는 내화벽돌마다 틀린데 SiO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거나 EL2O3 어떤 건 MgO 이런 것 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 성분하고 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50번 탄소 6kg을 완전히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량은 얼마인가? 자, 산소량을 구하는 거니까 탄소에다가 반응하는 것이 CO2로 반응하죠. CO2로. 그러면 탄소량이 지금 6이고요. 6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탄소의 지금 원자량은 10이고 산소는 O2니까는 16 곱하기 5 얘는 16이거든요. 근데 O2니까는 32가 되는 거죠. 32 이렇게 구해야 되죠. 그러면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1번 전기로 제광법에서 전극의 구비 주권을 틀린 것은 온도의 급변에 견뎌야 할 것, 열팽창 속도가 클 것. 열팽창 속도가 크면 안 되죠. 열팽창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안전할 것 맞고 전기 전도가 양호할 것 맞습니다. 여기 흑연 전극의 구비 조건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52번 다음 중 혼선로의 역할을 하는 것은 혼선로는 용광로에서 고로에서 처음 나온 그 선처를 받아서 뭐 저장이나 또는 용선균이라 용선의 저장, 용선의 균이라 이런 것 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탈항 가능하거든요. 근데 탈의는 아닙니다. 탈의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혼선로 기능 있죠. 그 다음에 53번 용광속의 원소 중 용질의 원자 반경이 FE보다 작은 침입형인 것은 침입형은 주로 그 기체 원소죠. 기체 원소 같은 거. 그러니까 H, 뭐 S 이런 건데 구리는 아니죠. 구리는 얘는 침입형도 아니고 치환형도 아닙니다. 치환형도 아니. 문제가 이상하네요. 침입형인 것이네요. 침입형이 아닌 것이 아니라 침입형인 것은 그러면은 1번이 되겠네요. 기체. 요게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봐서 이건데 이걸로 잘못했네요. 이상합니다. 이거 설명하고 나니까 인도 있고 황도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1번. 그래서 여기 보면 HCN 등이 이제 기체 원소. 아까 기체라고 했으니까 요거죠.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저처럼 이렇게 문제를 그냥 대충 읽어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4번 전기로 제광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처럼 틀린 것은 열 효율이 좋다. 맞습니다. 용광의 온도 조절 용이하고 맞고요. 합금철 집적 용광로에 첨가의 실수 효율이 좋다. 맞습니다. 용광중의 인황, 기타 불순 원소를 제거할 수 없어. 아닙니다. 제거가 아주 잘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광 제조에 사용한다는 얘기도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단점은 뭐 전력 소비가 많고 불순물 혼입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55번 935도씨에서 용융하여 생석회 용점을 저하시키고 광재의 유동성을 좋게 하여 탈항작용이 큰 용제.
주로 이제 형석 같은 거죠. 형석이 녹는 점이 낮고, 생석회 같은 경우는 이제 CaO인데, CaO는 조금 끈적끈적거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 형석이 들어가면 얘는 이거의 융점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좋게 하는 거죠. 관계 유동성을. 그러니까 형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연주법에서 사이클 타임을 구하는 시간. 사이클 타임은 다 더하는 겁니다. 주조 시간, 준비 시간, 대기 시간을 다 더하는 것이 이것이 전체 사이클 타임 또는 뭐 트랙 타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다음에 57번. 자, 염기성 제한법이 등장하게 된 것은 용선 중 어떤 성분 때문인가? 자, 황하고 인 때문에 그린 거죠. 황하고 인. 황하고 인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58번. 다음 중 양계 실수율을 나타내는 식으로 옳은 것은, 실수율은 이제 실수율이라니까 전체를 실제 생산한 양계로 나타내죠. 그러면 전체 이제 생산한 것이 양계 위에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밑에 전체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용산양, 냉산양, 고철양. 그래서 얘는 집어넣은 거, 들어간 거, 장입된 거라고 보면 장입분에 여기는 출강인 셈이죠. 출 나온 거.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9번. 탈인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강요구 온도가 낮을 것. 요거 맞습니다. 탈인은 강요 온도가 낮아야 되고요. 탈황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야 돼요. 탈인과 탈황이 조금 틀린 점이, 다른 건 비슷한데 이것만 틀립니다. 탈인은 온도가 낮아야 되고 탈황은 온도가 높아야 돼요. 유동성이 좋을 것 맞습니다. 탈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강제 중에 P2O5가 낮을 것 맞습니다. 물론 탈황에서는 뭐 MnO나 그런 것이 낮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제의 산화력과 염기도가 낮을 거 아닙니다. 염기도가 높아야 됩니다. 탈황도 마찬가지예요. 염기도가 높아야 돼요. 염기도가 높을 것이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높을 것. 기타 보면 뭐 용제의 유동성이 좋을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번. 연주법에서 파우더 캐스팅의 기능이 아닌 것은, 파우더를 연주할 때 몰드 파우더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요 몰드 파우더의 기능을 보는 겁니다. 주영벽으로 흘러 윤활제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윤곽면을 덮어서 열방사를 방지한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몰드가 있으면 여기에 쇳물이 흐르고 그렇게 연주 이렇게 쭉 나갈 때 이때 이 우회를 덮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침지 노즐에 쇳물이 공급되고 있고, 그러면 요 우회를 요 파우더가 덮고 있으면 이 파우더가 옆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요 주형하고 여기 주편하고, 얘는 주편, 얘는 주형, 여기도 주형이겠죠. 그러면 이쪽 주형하고 주편하고 달라붙지 않게끔 그 조형물이 흘러들어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있으니까 열이 이렇게 방산을 방지하겠죠.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용광면에서 용융 슬래그가 돼 공기 산화를 촉진, 아니죠. 촉진이 아니라 오히려 방지하는 거죠. 방지. 왜요? 덮고 있으니까, 여기 덮고 있으니까 외부 공기하고 차단되죠. 그러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광 중에 함유된 개재물을 이용하여 청정도를 높인다.